크르. 로징벨 예, 고맙습니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 11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1 이번 주는 네. 4일밖에 없어요. 중요한 날 있잖아요. 왜요? 광복절. 광복절. 와. 가슴속에 묻고 살려. 뭐라고요? 아니, 또 실수하려고 해봐. 네, 안 하려고요. 하세요. 실수하세요. 네, 지금 잔잔해가지고 도파민 찾고 있으니까. 아, 찾고 있나요? 예. 그래서 금요일은 또 쉬는 날이어서 네. 예, 오늘은 또 이번 주 4거래일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보합입니다. 코스피도 3,200선, 코스닥도 0.3% 상승 812. 네. 아침에 많이 혼났어요. 왜요? 잔잔하다고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시청자분들께. 넌 왜 맨날 재미없다고 난리냐, 올라가는 거 있는데 왜 너는 뭐 들고 있냐, 까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뭐 작은 거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 오늘은 잔잔하니까 2차 전지 특집으로 가볼까요? 괜찮은데요? 2차 전지 특집. 슬슬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잔잔한 시장이지만 오늘은 또 재밌는 재료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분이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떨지 저분 궁금해요.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 그리고 장우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범송공자로 활동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뭐요? 범송공자. 저 필명이다, 필명. 블로그 필명. 원효 대사 같은 거야 그냥. 범송공자. 세종대왕 같은 거. 아하. 예. 범송공자. 맹자 뭐 이렇게 장자 이런 식으로 공자인 거야? 예. 공자 컴퓨션. 그러니까 컴퓨셔스. 본인이 현명하다는 거죠. 아. 비범하다. 우리 뭘 해야 돼? 네? 저희가 공자 우리 뭐 해야 돼? 저는 일단 광대로 활동하고 광대? 있는데. 오케이, 광대. 예. 천하광대. 천하광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번만 네. 해주신다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자공시 모르면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라고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 처음 이제 3%에 자리했는데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진짜 되게 해골물이시구나. 애기 동자 뭐 등등.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뭐 전자공시를 모르면 전자공시 모르면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 책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오. 이제 전자공시생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공시를 많이 팠었거든요. 네, 기업들의 공시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정리도 했었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기업들은 봐야 되겠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책도 내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희는 그 예능 프로라서 네. 예, 재밌게 전자공시고 뭐고 재밌게 해주시면은 기능을 기부했다 그 얘기야. 기능. 자기의 기능. 전자공시 아무나 못 보거든. 예. 전기공사는 봐도 전자공시를 못 봐. 전기공사요? 망가지면 에어컨 뜯어 고치고 하는 거 잘도 전자공시나 못 본다고. 우리 하신 거 네. 껍데기는 봤어요. 껍데기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요. 예. 프라피스 성운하고. 알겠습니다. 전자공시 알아요? 전자공시 알죠?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본 적 있어요? 아니 오늘 방송이 어떻게 될지 네. 기대. 왜 그래? 전날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는 좀 하세요? 주식 투자? 네,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가장 내가 많이 났었던 네. 섹터, 종목은 좀 그렇고 섹터를 얘기하자면 예전에 게임 쪽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났었고 게임 네. 어떤 예전에는 뭐 위메이드, 컴투스 뭐 이런 걸로 컴투스. 그 다음엔 쉽지 않더라고요. 몇 프로나 혹시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요. 이게 애매한데 뭐 수익 냈을 때도 있고 뭐 났다가 또 밀리기도 해가지고 가장 컸던 수익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시원한 수익. 가장 컸던 수익으로 따지면 네. 한 800%? 우와. 9배. 우와. 800%. 그 투자 스타일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단타로 좀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길게 좀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둘 다 합니다. 네. 둘 다? 네. 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요? 플렉시빌리티. 투자 안 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인도 ETF 하시잖아요. 망했어. 망했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임에 계셨던 분이 되게 역할을 크게 해주셔서 네. 기대가 그렇더라고요. 큽니다. 네. 예. 너무 성실해 보여서 분위기에 잘 안 맞는데. 저희는 원래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에 성실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까먹어서 그렇지. 아이 뭐야. 다 나버렸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0.02% 마이너스 0.36% 플러스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했었던 장인데 일단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김영일 본부장님부터. 네. 2차 전지가 거의 다 했죠. 하이닉스하고 2차 전지가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조금 힘들어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 2차 전지. 뭐 그것만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결국은 이제 연속성의 문제인데 네네. 2차 전지를 지금 간다고 계속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다가 지금쯤 올라와가지고 이거 그때 샀으면 몇 프로냐 맞아. 생각 들다가 또 지금 살라 그러니까 이거 또 안 갈 것 같고 진짜 애매한 위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범성공자님은 오늘 장 평가를 해주신다면?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좀 약간 소강 상태로 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기존 주도주들이 좀 밀리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나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원인 기대감이 높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특히 예. 화장품주들의 조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눈높이가 높았던 기업들에 대한 조정이 좀 있다. 그리고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은 약간 꺾이는 분위기 속에서 기존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좀 안 좋게 봤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반등을 하고 또 개별주들로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치솟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실리콘2가 한 20% 가까이 밀리고 하나오션이 아마 한 9% 정도 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거는 뭡니까? 두 분이 주목했었던.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번 주에 CPI가 좀 나와야지 대외적인 것들이 좀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일본도 휴장이고 그리고 아직 CPI 나오려면 뭐 하루 이틀 남았고 네. 또 PPI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휴장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좀 잔잔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했었던 이슈가 있었다면 뭐예요? 리포트가 확실히 나온 게 있어요. 하이닉스.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제목을 이제 다시 SK 하이닉스. 오. 그거 리포트 나온 게 컸지. 네, 그거 컸고 네. 2차 전지는 리포트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었어. 하나. 다 찾아봤거든. 네.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 예. 그런데 11만 원밖에 안 돼. 홀도 이 지금 분위기와 다르게.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달바 무슨 뭐 코스맥스 뭐 우리 저기 예전에 우리 고로님 좋아했던 펌테코리아도 네. 다 무너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완전히 대비됐죠. 근데 한편 내수 방어주도 무너졌어요. 내수 방어주, 경기 방어주, KTNG 뭐 이런 거. 한국전력, KTNG, 뭐 이마트, 뭐 이 신세계 이런 것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찝찝해요. 돈을 잃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자님은요? 무슨 질문이었죠? 맞아요. 긴장했어요 지금. 저희가 흐름이 호흡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한 번 놓치면 저희는 버리고 갑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씩 무너지고 예, 있어요. 예. 분위기에 네. 다 타고 무슨 있고. 질문이었죠? 아예 그냥 넘기겠습니다 하고 딴 질문으로 넘어가니까. 순간 너무 오늘 긴장해가지고. 가장 주목했었던 이슈. 네, 있다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러니까 보기랑 다르게 좀 허술하네. 네. 얼굴이 넥타이 색깔이 지금 빨개졌어요. 네. 예. 멘토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아무래도 K-팝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흥행을 이미 했고 또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엔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실적도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치가 낮았던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나오면서 오늘 엔터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제가 볼 때는 이 K-팝 데몬 헌터스 기반으로 해서 K-팝에 대한 저변은 더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올까 다 못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그 K-팝
주요 아티스트들의 누적 조회수를 봤어요. 뮤직비디오 주요 누적 조회수를 봤는데 20개 순위 20개 중에서 딱 세 팀만 있습니다. 싸이, BTS, 블랙핑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블랙핑크와 BTS의 본격적인 활동이 하반기에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기반으로 봐도 한국 엔터주는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좋았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개별적으로 또 여쭤볼 것들이 꽤 많고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자료 있으면 그거를 또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또 풀면서 맞아요. 그것도 같이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마감 종을 치겠습니다. 땡땡땡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고요. 네. 필카님께서 저는 미국 주식 전량 매도 현금 100% 내일 CPI 보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권종근님 땡땡땡 이지영님 들어오셨고요. 예. 무지개님이 즐거운 월요일 땡땡땡. 아 근데 이거 또 아이디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읽기가 힘드네요. 읽기가 어려워. 맞아. 본연의 그걸로 IP로 바뀌어가지고 네. 좀 그렇네요. 예. 많은 분들이 땡땡땡 새 인원 뉴 3% 화이팅입니다. RMBM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보노님이 어디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매일 챙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이슈가 호흡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너무 빠르니까. 예, 시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놓치면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가요. 가짜 없어요. 알아서 MC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늦잖아요. 네. 버리고 가요. 버리고 남은 맞아, 일을 맞아. 진행합니다. 맞아요. 무서운 발언하시네. 예, 무서운 컨텐츠입니다. 맞아요. 화장실 가시면 알아서 그냥 우리끼리 맞습니다. 가니까요. 네, 예. 탈감님도 들어오셨고요. 고수님, 예, 오늘 상전은 왜 저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건설기계 이런 중공업주가 가는구나 맙소사돌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공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할까요? 오늘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면 저희가 해도 되고. 네, 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좀 먼저 해주시면 아. 네, 제가 상승세 벤치마킹 해야죠. 원래 방식. 저렇게 나약하면 버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로서 일단 끝일 수 오늘은 있어요. 잠깐 버리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이 네. 보합권에서 보합권.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0.1% 마이너스 3,206포인트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분봉으로 봐도 하루 종일 등락이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갈피를 못 잡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러게. 하락으로 마감하네요.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11시에 플러스 갔다가 12시에 마이너스 갔다가 12시에 또 플러스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쭉 내려와서 힘을 잃고 0.1%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뭐 김장현 본부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듯이 사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만 살펴보자면 이게 지금 뭐 포스코 퓨처앱 에코프로 머티, 네. SK 하이닉스 요런 애들만 지금 조금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은 개별 종목으로 호재 있는 애들 아니면 2차 전지 네. 아니면 하이닉스 관련된 뭐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줄을 이뤘고요. 코스닥이 그나마 좀 활발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가 쉬다 보니까 네. 좀 트레이딩을 활발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과 2차 전지 주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닥은 0.3% 올랐고요. 코스닥 대형주도 0.8%. 여기는 엔캠이 오늘 대활약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엔캠이 그동안 요거 차트 보시면은 좀 2차 전지 갈 동안도 살짝 좀 덜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21% 쏘면서 쫙 한번 불을 뿜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그 밑에도 네이처셀이 한 15%, 밑에도 뭐 YG엔터 11% 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코스닥 쪽에 종목들이 조금 더 활기가 활발했다. 있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게 펼쳐졌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권이었다. 네. 사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 300개, 하락 종목이 600개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700개, 하락 종목이 950개. 예, 이렇게 좀 집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수급도 이게 외국인들이 오늘 2,200억,
정도 코스 P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네. 대부분 하이닉스겠죠? 네, 안 봤지만 여기 하이닉스 쪽에서 많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외국인이 2,200억, 기관은 2,100억 마이너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530억, 기관이 418억.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팔았는데 2,245억 정도 외국인이 선물해서 나갔고요. 개인이 좀 선물해서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해서 팔고 현물에서 산다는 게 어떤 뜻인지도 궁금하고 일단 네. 오늘 현물에서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네요. 1,588억 원 담았고요. 다음이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이 LI진, 엑스원 이렇게 담았는데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네. 공자님께 한번 이따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얼마나 샀죠? 1,500억? 1,580억. 그러니까 오늘 2,200억 외국인이 순매수인데 사실 1,500억을 하이닉스를 사고 그 2등 뭐예요? 2등이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먼저 700억 샀나요? 한 800억 정도 네. 샀습니다. 두개 빼는 없는 거네. 두 개 빼면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시장인데요. 결국 뭐 마감이랑 별반 아까 봤던 지수랑 다르지는 않지만 오늘 장의 뭐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마디를 한번 얹어 보자면 공자님부터. 오늘 총평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지금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국면 같아요. 일단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강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갈 텐데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실적에 따른 이슈가 몰리는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쏠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을 좋아하네. 개별, 단체를 싫어하고. 뭐라고요? 단체를 싫어하고 개별을 좋아하는. 못 알아들었어요. 단체는 단체를- 쉬고 개별을 단체를 싫어하고 개별을 좋아한다고. 누가요? 공자님이? 네. 어. 계속 개별 그러잖아요. 네. 아주 스모크맨을 출신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마감 한마디 얹어주신다면? 하이닉스하고 2차 전지 음, HN2의 날이었다. 하이닉스 N 2차 전지 끝. HN2. 길게 하기 귀찮아서 길게 하기 귀찮아서. 오늘 아침부터 바빴더니 목이 아프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따져볼 텐데요. 네. 혹시 공자님께서 시황 정리해 오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전달을 못 받으셨을까요? 시황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주요 이슈들만 몇 가지 좀 좋습니다. 했었는데요. 예.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화면을 예, 화면 보여주실 겁니다. 띄워볼게요. 네. 일단 계속 얘기하셨지만 일단 저는 2차 전지 쪽 급등한 것들을 주요 깊게 봤었고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CATL 쪽에서 이제 리튬 광산을 좀 접었다기보다는 잠깐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ESS 관련해서 전구체를 납품받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두 가지 이슈가 좀 약간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리튬 가격이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인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8%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폭의 상승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쪽도 특히나 리튬 관련된 주식들,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급등했던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CATL이 리튬 광산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수급 이슈냐, 그러니까 뭐 공급이 지금 과잉이기 때문에 이걸 줄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내용을 보면 이제 광산의 채굴의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잠깐 한 3개월 정도 중단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리튬의 가격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현재 뭐 어떤 수급이라든가 시장 상황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일단 포스코 퓨처엠까지 일단 들어볼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ESS에 이제 LFP를 공략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CNGR이라고 중국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와 2023년에 한번 전구체를 만들기 위한 JV를 한번 설립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ESS에 들어가는 LFP 전구체를 공급하기 위한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결국 화두가 LFP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래 NCM 쪽을 했었고 삼원계 쪽을 했었고, 이제 LFP는 중국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 삼원계가 아무래도 ESS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보니까 저가형의 좀 안정성이 높은 LFP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LFP를 많이 공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LG에너솔루션이 대규모 수주가 나왔었고, 삼성 SDI 쪽도 공략한다고 나왔었는데 이 배터리 업체들에 발맞춰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LFP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뭐 LNF도 그랬었고, 에코프로 BM도 그랬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이제 LFP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시황이 좀 좋아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LFP 쪽 공략한다. 오케이. 요 이슈 관련해 가지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대거 올라갔습니다. 이게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온 것들, 그러니까 SDI, 뭐 LG엔솔부터 시작해서 오늘 엔캠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죠.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차 전지 내에서도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장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3200선, 800에서 810선 여기서 쉬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는 걸까? 아니면 진짜 저런 뭐 CATL 이슈나 2차 전지나 이런 거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와 빈집털이 어느 정도 더 장기적인 지속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 좀 궁금해요. 김장길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장기적인 건 아까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ESS는 확실히 얘기가 나왔지. 중국을 제재하니까 중국이 들어가는 LFP ESS가 시장에 있다. 그러니까 LG엔솔이 오더 받았잖아요. 그것까지 오케이. SDI도 LG만큼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는 거 맞거든요. 그것도 오케이.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감산을 한다, 뭐 한다는 것의 지속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식들이 다 한 번씩 올랐잖아요. 예. 순환매를 다 돌았잖아요. 조선방산, 뭐 엔터, 뭐 반도체, 뭐 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지 사실은. 조금만 이 트리거를 주면은 그거 재밌더라고. 트리거 한번 영화 보세요. 트리거. 네. 그 저기 뭐야 넷플릭스? 보고. 네, 피곤해갖고 2번 나눠서 봤거든. 2번 안 봤으면 저기 좀 억울했을 것 같아. 재밌더라고. 예. 그러니까 트리거를 주기만 하면 어떻게 간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엔캠 잘 말씀하셨어요. 엔캠 분석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근데 22% 하잖아요. 분석 열심히 한 달바하고 코스맥스는 10몇 프로, 20% 빠지잖아요. 어떨 때는 참 허무하지. 그러면 연속성은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아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연속성이 있거나 없는 게 중요한 게 그거는 다른 섹터가 갈 룸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다른 섹터가 조만간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면서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을 좀 보고 계세요? 오늘 삼성 하이닉스가 좀 보여줬지.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기우는 거예요. 네. 그 엔터는 좀 갈 수 있고. 아니 근데 하이닉스가 가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를 빼고 하이닉스를 사지 2차 전지 빼고 하이닉스를 사는 움직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이 주고받으면 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딴 데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안 빠지지. 올려놓은 거가 올려놓은 게 이게 이상한 거야. 저기 누구야 김장렬 얘기하고 명민지 얘기했는데 헷갈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헷갈려도 갈 데가 없는데 그럼 붙들어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오케이. 전기차가 안 팔린다.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테슬라가 이상한 햇소리를 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면은 그때까지 가보는 거죠. 트레이딩? 약간 시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트레이딩. 제가 조선주하고 2차 전지가 각각 다른 이유로 트레이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 나세요? 예. 오늘 조선주 많이 빠졌죠. 뭐 특별히 빠질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아까 지속성의 의문을 갖고 사 있잖아요. 그게 장인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달 말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공자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정체가 돼서 테마성으로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는 건지. 장기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였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안 좋았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앨범이라든가 리튬 기업들이 물론 이제 등락은 있긴 했지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오늘 중국에서도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적, 한 중기적, 완전 단기적까지는 아니고 중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은 되는 것 같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워낙 바닥을 쳤던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도를 일단은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갈등의 어떤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미중 갈등의 수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왜 그럼 2차 전지가 반등하냐? 전기차 수요는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전기차 수요 원래 증가할 걸로 봤던 부분만큼은 ESS가 좀 채워질 것 같네? 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이 나오는 상태에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갈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좀 실적 반등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실적은 나오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실적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 시장은 이제 전기차 대비해서는 규모가 워낙 작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전기차를 완전히 만회할 수는 없고 전기차가 결국은 가져야지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기존의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좋아야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올라오고 또 전기차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켜볼 필요는 있다. 오케이. 장기적으로는 두 분은 거의 노에 조금 가깝고 일단은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럼 지금 만약에 한 1억이 있다. 네. 이러면 요런 오늘 엔캠 같은 종목들, SDDI 같은 종목들 조금 군침이 좀 땡기는 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엔캠 같은 건 못하고 네. 네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는데 SDI나 LNF,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만약에 우선순위를 한 2개만 먼저 고르신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진행자세요? 같이 궁금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나가니까 싶어요. 신나셨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궁금해서. 자리 바꿔요 그러면. 궁금해서. 무효하지 마. 알겠어. 두 가지. 무섭잖아. 두 가지. 그러면 탑 종목 두 가지. 너무 많아. 4개, 5개가. 생각했을 때. 2개만.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차트도 단기 트레이딩은 당연히 차트를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먼저 달렸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었다가 이제 막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장주를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삼성 SDI라든가 뭐 LNF 쪽을 좀 보고 있긴 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오케이. 2차 전지는 그렇고 네. 모르겠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그것도 궁금하네. 최근에 이제 오늘 하나오션이 한 9% 정도 떨어졌고요. 물론 뭐 개별적인 또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방산, 로템 오늘 그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 중에 이제 조방원 원전 빼고 조방 여기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하락하는 요 자금이 어느 정도 2차 전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수급이 않아요? 그렇게까지 옮겨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를 보면서 시장 동향을 보는데 네. 이 자금을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정한다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수익 났던 것들을 좀 비워놓고 약간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좀 관망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두 분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네. 뒤에 또 이슈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네.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원전과 전력기기에 오늘 강세도 좀 두드러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꽤 괜찮았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최근 계속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행정명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은 저는 계속 불거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원전을 개인적으로는 한 작년이나 재작년 한 말 정도의 조선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조선주들이 수주가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미래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면서 주가를 땡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약간 그 국면에 있고 앞으로 이제 정말로 수주가 쏟아지는 국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리 원전 쪽 탈원전을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을 다시 가야 된다라는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 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작해야지라고 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빠르게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명확한 어디로 어떻게 이런 해결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발주들은 좀 천천히 나올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 물꼬들을 본격적으로 트기 시작할 거다.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정도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수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R 그러니까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웨스턴 하우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지재권 문제가 있잖아요. 네.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ISMR로 지금 개발을 해서 노르웨이랑도 MOU를 체결했고 유럽 각 지역과도 이제 MOU를 체결했고 아시아 쪽도 MOU를 체결하고 있거든요. 네. SMR 쪽은 좀 더 확대할 영향이 있기 때문에 SMR 쪽으로 빠르게 수주가 나온지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슈로는 이제 쪼럼 그 베트남 서기장이 방한을 하면서 네. 이제 경제 협력 중에서 원전에 관련돼서도 뭐 협력을 하겠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에다가 또 전력기기 쪽으로 또 나쁘진 않았어요. 효성중공업이 한 2%대 올랐고 뭐 급등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전력기기 중에서 오늘 굉장히 특이한 종목들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명전기랑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들이 이제 금구류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력선 같은 데 있으면은 그 전력선 끝에 금 뭐 이제 우리가 당고처럼 달린 거 혹시 아세요? 당고? 네,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달린 거, 막 이제 전선 끝에 보면 아 스프링처럼. 네, 스프링처럼 막 달린 거, 네,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런 금속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매출액이 뭐 100억, 200억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세명전기가 1분기, 2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혹시 영업이익률 몇 %인지 아세요? 제조기업입니다. 그리고 금구류니까 금속류를 다루는 기업이에요. 한 뭐 10% 나올라 5% 나올라나? 그죠. 네, 1분기 영업이익률이 59%, 2분기 영업이익률이 56%가 나왔어요. 그거는 저기 바가지 씨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세명전기 쪽에 전화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가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HVDC라고 해서 하이볼티지 직류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지금 우리 전원들은 전부 다 교류 중심으로 돼 있었고 이게 원래 장거리 송전에서는 교류만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하이볼티지 DC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쪽도 깔리고 있어요. 근데 이 HVDC 관련된 금구류를 이 회사들이 개발을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게 신제품이니까 마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이 됐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매출이 뭐 세명전기가 140억, 그다음에 재룡산업이 293억이었는데 이 두 회사가 올해 초부터 진짜 사상 처음으로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원래는 공시가 안 나오는 회사인데 제가 공시를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시가 처음에 1월에 갑자기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네. 신기하다. 왜 수주가 공시가 나오지 했었는데 그 관련된 수주가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추가 수주가 나와야지 진짜 의미가 있겠네 싶었는데 오히려 둘 다 추가 수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HVDC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라인을 깐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하고 에너지 있잖아요. 고속도로 네. 엄청 밀잖아요. 네, 에너지 고속도로가 보면 이제 서해안에서 이제 대규모 해상 풍력에서 연결한다. U자로 네, 이렇게. U자로도 이렇게 연결한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방안이 있는데 요게 왜 나오냐를 좀 봐야 돼요. 일단 지상으로 가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크게 반대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네. 그래서 지중 케이블로 깔아야 되는데 지중 케이블을 교류로 가면 장거리 송전에서 손실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직류로 가야 되는 건데 이 하이볼티지 이제 그 DC 같은 경우에는 직류로 갔을 때 변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비쌌어요. 근데 요거를 반도체 개발로 인해서 소형화시키고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열 손실이 큰데 최근에 보면 LS전선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HVDC 전선 케이블 개발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개발이 되면서 이 전력의 열 손실의 부분도 그러니까 상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HVDC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기존에도 지중 기반으로 해서 HVDC 라인들이 깔리고 있었는데 거기 수주가 나온 거고 에너지 고속도로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다 그러면 추가 수주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예전에 변압기만큼 수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국내 사업만으로도 이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두 개 기업들 보면 한 20%,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은 좋네요. 완벽하다. 와. 재미만 좀 있으면. 개그 좀 하시냐고 여쭤보시는데 지금 비난하는 사람은 재미없다고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요거 원전 관련해 가지고 요 뉴스 한번 전해드리면서 김장현 본부장님 네. 마이크 넘길게요. 요 화면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요겁니다. 원전주 호재 또 터졌다. 베트남과 원전 협력, SMR 도입에 두산에너빌리티 등 강세. 오늘 핵심은 요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추진하겠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와 만나서 네. 첫 외교 일정으로 원전, 고속도로, 첨단 기술 분야. 그러니까 오늘 고속철도 막 이런 거 하니까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공업 이런 거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같이. 생각나잖아. 네, 느낌으로 가는 거지. 네.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첨단 기술.
야, SK 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잖아. 베트남 때문에 갔구나. 공급망 인재 교류 등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네. 예, 잘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조방원 중에서 네. 조선, 방사는 밀렸어요. 그래서 61선 밑으로 21선 밑으로 다 내려와 있거든요. 유일하게 두산에너빌리티만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거의 변화 없이 지금 한 신고가랑 한 4% 정도? 이 정도 남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신고가에서 거의 이탈 없이 꾸준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신기한 건 김정일 본부장님이 원래 여기서 그 저거 보라 그랬잖아요. 목표 주가. 근데 목표 주가가 신규로 나온 게 상향된 게 별로 없어요. 원래도 높긴 했는데 직접 목표가랑 거의 변화 없이 계속 나왔거든요. 7월 말, 7월 말, 8월 초 89,000원, 92,000원, 10만 원. 10만 원 제일 최근에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목표가랑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7만 원 선에서 버텨주는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네.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김정일 본부장님 평가를 좀 들어보자면 네, 10만 원짜리 리포트 나온 거 한번 보세요. 네. 그거 반만 믿으면은 음. 주가는 80%까지는 갈 수 있어요. 8만 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애널리스트가 한 리포트하고 그 리포트의 차이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줬는데 조금 과하다고 약간 저는 보기엔 봤거든요. 그래도 내러티브는 맞아요. 무슨 얘기냐? 내러티브 맞는데 약간 과하다 그러면은 가다가 멈추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논스톱을 이렇게 뭐 삼성 삼양식품처럼 뭐 이렇게 가는 식으로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할 건데 레인지에 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마 8만 원 정도일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허용할 것 조방원 이전에 하긴 이거 지금 몇 달 됐어요. 1분기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예. 조방원 중에서 지금은 뭐 앞으로도 그렇고 원전이 좀 제일 잘 버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좀 하락한 뭐 조선 쪽이나 방산 쪽에 좀 더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사는 가장 먼저 취약하다. 제일 취약하다. 피스 에러 나오면은 취약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가면은 수급 뺏긴다. 가장 먼저 취약하다는 그런 의미고. 조선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좋아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날아가 갖고 땅땅땅 덜 하면은 셀도 뉴스다. 라고 제가 2주 전부터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예. 그들이 2차 전지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변압기라는 AI하고 하이닉스는 다른 거니까 그건 많이 밀리면은 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른 이슈 더 있었는데요. 세 번째 이슈는 뭐였죠? 원전 밑에. 네,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엔터지를 이끌었다는 아까 잠깐 얘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음원에서 골든이라고 하는 음원이 뭐 이번 주에 1위를 차지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꽤 됐어요. 골든 1위 한지. 1등 한지 꽤 됐나요? 네, 2위 아니고요? 1위였어요. 애플 뮤직에서. 제가 맨날 듣고. 애플 뮤직에서 애플 뮤직. 네. 제가 얘기한 건 네. 빌보드 핫백 비주류 감성. 빌보드 핫백에서 그렇군요. 1위 할 거다. 아, 네, 그렇구나. 지난주에 2위였거든요. 어. 빌보드 핫백에서 이제 OST가 1등을 하는 건 또 오, 어마어마한 그래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진작에 또 1위 찍었었고 영화 부분에서까지 4위에 올라서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캐디언 이슈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오. 줄 엄청 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줄 엄청 서서 이제 오. 굿즈가 그러니까 또 굿즈를 잘 만들어요. 거기서 오.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호랑이 나오잖아요. 네, 알죠. 혜태 거기 까치랑 이렇게 그거 가지고 배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10차 물량까지 완판이 됐습니다. 그 매출이 지금 5억이 넘었어요. 그 매출만 배지 하나만. 와. 네. 그리고 오늘 그 베트남 그 정상 왔잖아요. 그 맞죠. 와이프랑 이거 영부인이랑은 같이 저기 국립중앙박물관 갔더라고요. 아, 네. 이게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이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간대요. 방문객 수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단하죠. 또 워낙 그 전시 같은 걸 상시 전시를 말고 특별 전시 같은 걸 워낙 잘해서 이게 좀 명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 시설이 조금 아쉽긴 한데 박물관도 예쁘고 좋은데. 네. 뷰도 좋고. 주변에 먹을 게 없잖아. 네, 주변에 좀 이렇게 같이 그래요? 즐길 게 좀 먹을 게 어. 없어. 네. 걸어가야 돼. 한참. 조금 걸어가면 바로 윤산역인데. 이촌역 가야 이촌역. 거기 네. 벤또 맛있거든요. 벤또.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공원으로 더 개발된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아. 아직은 이제 미군 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또 대통령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뭐 경계도 좀 엄하고. 그래서 캐대언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네,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이 좋은데 YG 엔터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YG 엔터가 2분기에 블랙핑크 활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비 몬스터라고 7인조 걸그룹이 있는데 요 그룹이 글로벌 투어를 돌았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MD 매출이 이 베이비 몬스터만으로도 거의 한 200억 정도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블랙핑크만큼의 지금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 신규 그룹이 올라오는 건 당연히 어닝에는 훨씬 더 크게 기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3분기에는 블랙핑크랑 이제 트레저가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YG 엔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원래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개별 이슈들은 아까 개별 인원들은 계약을 못했잖아요. 그때는 좀 빠진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면서 이제 반등하는 국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SM도 실적이 좋았다가 주가가 빠졌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YG 엔터랑 같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JYP만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뭐 JYP도 무난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 쪽은 분위기가 더 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YG가 오늘 11% 12% 올라가지고 신고가 기록했고요. JYP도 다시 올라와서 83,000원. 네. 이전에 신고가가 87,400원이니까 거의 근처에 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이제 저기 뭐냐 3대 엔터사 3대 엔터사. 부사장님을 만났는데 오. 우리 회사 주식 사라 펌프질을 열심히 당했습니다. 그게 좀 안 좋은 시그널 아니에요? 아니야. 너라도 살아. 아니 근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와 내용이 진짜 좋더라고. 뭔데요? 어? 내용이. 우리끼린 공유할 수 있잖아. 우리끼리. 잡혀가. 너 사라. 그러면서 펌프질을 열심히. 그래서 하셔가지고. 샀어요? 네? 돈이 없는데 돈 빌려주고 예. 근데 주가가 굉장히 잘 간다는 거. 예. 근데 엔터는 사실 좀 걱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담지 못했던 게 이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엔터 확장이 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 협상 과정에서 MRO가 들어올 수 있다. 특히나 서해 쪽에 평택이나 뭐 군산 쪽에 MRO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화장품에서 보면 중국 관련돼서 화장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뚫어버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사들도 이미 중국 매출은 감소했던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뭐 저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어 돌면서 이 우리나라 K-팝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한다면 저는 뭐 한한령 해제 우려감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원래 이건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보면서 대응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요 부분이고 이거 오늘 사진이거든요. 네. 오늘 11시 와.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우와. 길게 줄 늘어선 국립중앙박물관. 옛날에 여기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 예. 진짜 여기 제가 사진 찍기 좋았는데. 데이트를 주로 여기서 했어서 저한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옛날부터. 예. 그 연못에 잉어 없을 때부터 내가 거기서 내가 근데 지금 잉어 넘쳐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요거 이거 사러 박물관 오픈런 했다고. 이게 원래 하루에 2개밖에 안 팔리던 비인기템이었는데 네. 38,000개씩 팔려나가면서 와. 5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대요. 지난달에만. 네, 한달 지난달에만. 굉장하다. 5억 6천. 근데 원래 인기 상품이 아니었는데 6월부터 캐대헌 얘기가 나오면서 영화 속의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큰 사랑을 받았지만 관련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요거 네. 요거 사진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요거 까치 호랑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 귀엽게 생겼네. 요 까치 호랑이 배지로 옮겨간 것이다. 어. 예. 그래서 완전 다른 건데 비슷하죠. 한국적인.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캐대헌의 그런 인기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럼 이게 지금 그만큼 관광객이 많다는 거네라고도 하시는데 엔터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관광객들 유입의 어떤 양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 여행 간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중국 간다고 한다면 어디 방문 혹시 생각하시겠어요? 저희가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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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백두산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네, 보통 만리장성 뭐 이렇게 어. 얘기하시거나 그러니까 보통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중국에 대비해서 뭐 볼 게 없어. 약간 이런 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한국 갈 게 없어라고 했는데 지금 이 K-팝 데몬 헌터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가 바뀌고 있냐면 한국에 여행 가는 이유는 관광지에 가는 게 아니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러 갑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같이 본다던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 드라마에서 봤던 공간이라든가 이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한국의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해진 게 자연스럽게 된 거고요. 중국인 관광객도 지금 자유 관객들을 보면 시골에 가서 시골 풍경을 즐기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관광객 저변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2014년인가 15년인가 보고서를 쓸 때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 이게 GDP 상승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했었고, 실제 그때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국면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 다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중국인 관광객 외의 관광객들만으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요 관광객들이 돈을 써주는 거에 따라 다른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돈을 써주고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했고요. 그리고 화장품 얘기 좀 해야 되는데 APR, 실리콘2, 달바 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전에 그것보다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갔으니까 기념으로 IT 제품 하나 조금 팔아볼까요? 그럴까요? 예.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제품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설명부터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대사를 다 들고 왔어요. 네, 선택지를 양대사. 넓히기 위해서 맞아요. 애플과 삼성 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합을 여기서 보네요. 먼저 네. 아이패드인데요. 와, 9세대 와이파이 64기가에다가 애플 펜슬 14만 원짜리 그냥 드립니다. 요거를 57만 7천 원짜리를 네. 37만 9천 원에 100세트 한정. 네. 예. 사실상 우리는 사회적 기업인 것 같아요. 나눠드리는 거죠. 사회적 이 기업. 정도면. 예,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예. 예. 지금 고맙습니다. 실물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아이패드. 요게 아이패드. 여기 옆에 펜슬까지. 이거 애플. 아. 예, 애플 사과 마크. 사과 마크.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래요? 분위기 잡기용. 요것만으로도 37만 원 충분하지.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사과 이렇게 해. 스타벅스 딱 가. 스타벅스 여기 딱 있잖아. 딱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하고 커피 마시면서 애플 펜슬 요거 있잖아. 예. 이거 딱 꺼내. 애플 펜슬 딱 꺼내잖아. 네, 꺼내. 오늘 이렇게 안 안 꺼내. 오늘 안 꺼내지면은 꺼내. 이거는 이제 좀 힘들고. 네. 여기 있다. 됐다. 자, 이렇게 꺼내서 네. 이렇게 하면서 한 300억 정도 사야겠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을 수 있죠. 있어 카페에서. 보이죠. 300억 있어 그렇죠. 보이는데 핫딜가 37만 원에 이 풀 세트를 다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국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애플 싫다, 삼성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갤럭시 탭 S7도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A급 리퍼 제품이고요. 요거 역시 S펜 그리고 북 커버 키보드까지 다 풀 세트로 보내드리는데요. 이것도 155만 원 상당인데 핫딜가 반 뚝 자르고 또 잘라서 57만 9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12개월 무상으로 보증된다고 하니까요. 어머나. 뭐 사진도 잘 찍히네. 네. 지금 사진 찍혔잖아요. 다 좋네요. 요것도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입맛 따라서 골라서 가져가세요. 예, 네. 삼성, 애플 뭘 좋아할지 몰라 둘 다 준비했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 얘기하러 가볼까요?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예. 아까 저희 광고 보고 예. 처음 오신 우리 놀라실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안 놀라셨어요? 왜? 광고 보고요? 네. 놀라진 않았습니다. 저 사고 싶더라고요. 저분은 극티여서 제가 그래요? 광고하면 딴 거 합니다. 그래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나랑 상관없는 컨텐츠니까. 예. MBTI가 뭡니까? 저 INFJ입니다. F예요? 네. INFJ. 아니 근데 얼굴이 수시로 빨개지죠. INFJ. 지금 또 엄청 빨개지죠. I하고 J는 맞는 것 같네요. 네? I하고 J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고요? 네. F는 잘 모르겠어요. 본부장님은요? 난 몰라. 확실한 건 앞에는 E는 확실해.
근데 T하고 F도 헷갈려. 아이, 아. 극티죠. 내 T라고? 그럼요. 여기 와서는 완전 F인데? 내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 50, 60평생에. 예. 60평생에. 알겠습니다. 명료로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장품 얘기 제가 뭐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공자님한테. 네. 달바 글로벌이 일단은 오늘 급락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닝 쇼크가 사실 어닝 쇼크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세무 조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온 게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어닝이 거의 부합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NXT 종가에서 14% 정도 빠졌던 것 같고요. 오늘도 한 20% 정도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달바 글로벌이 빠지면서 관련된 화장품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한국콜마도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실리콘2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또 무너졌죠. 그래서 보면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다. 요게 APR이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 APR로 인해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루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일단은 김장렬 본부장님한테 요거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바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금요일날 달바 네, 맞죠. 다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달바 네. 글로벌이 17%대 급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지난 8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YOY로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네. 조금 안 좋았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뭐 APR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PR은 오늘 이런 기사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APR은 이런 기사가 목표 주가 쫓기 바쁘다. K 화장품 대장주 APR 신고가. 예, 대표님이시죠? 큰형님이죠. 예, 연대경영. 예, 88년. 88년생. 예. 그리고 실리콘2는 2분기 매출액 2,653억, 기대치를 밑돌았다. 영업이익은 34% 늘었지만 주가는 17% 넘게 빠졌다. 김장렬 본부장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금요일날 한 거는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네. 일단은 항상 우리가 20배 넘어갈 때가 쉽지가 않고 30배 부를 때가 좀 고비거든요. 그리고 APR은 저런 것도 있어요. 거기 IR을 참 잘하세요. 그 프리미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하는데 글쎄요. 그게 하반기에는 그 정도 유지될지 잘 몰라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목표 주가, 목표 밸류에이션 보다는 분명히 할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그러면 잘못하면 물릴 수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원 할 때 곱하기 8, 0.8. 더 주셔도 0.8, 20만 원 중반까지는 어떻게 가보더라도 그 이상 갈 때는 다시 한번 또 하반기 실적을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다. 금방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갖고 네. 계신 분이 빠질 필요는 없죠. 달바 같은 경우도 어저께 실적 나오고 하반기에 어닝을 조금 더 마진에 좀 박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군데가 두 군데 이상 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한 17배 될 것 같은데 PR이 그럼 싸거든요. 근데 마진이 내려가는 거 생각하면 한 18배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달바 같은 거는 좀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다시 사람들이 재평가하기 위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근데 더 빠지면 달바는 괜찮다. 네. APR은 25만 원 이상 부르는 거는 아마 하반기를 보면서 가는 거니까 오히려 거기서 가는 건 조금은 천천히 보시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리콘2는 아직 내용을 잘 못 봐갖고 얼마나 뭉개진 건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자님께서 실리콘2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실리콘2 내용을 제대로 보진 않아가지고 네, 실적 숫자만 봤거든요. 네. 매출액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2% 하회했고 영업이익은 9% 하회했는데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 실리콘2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게 이제 미국 매출이 빠진다라는 거였는데 이걸 유럽 매출로 메우면서 2분기도 좋았었거든요.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보다는 1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을 보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 성장이 꺾일 때 주가가 꺾이는 건 좀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성장이 꺾였을 때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무조건 팔아야 될 때라고 보면 다시 질문을 해봐야죠. 이게 다시 성장할 수 있냐 아니면 이 성장이 지금 정말 구조적인 요인으로 해서 정체가 된 거냐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실리콘2가 그런 국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대형 관련해서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판매는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미국이 잠깐 먼저 땡겨갔던 수요가 있다 그러면 3분기에 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요가 꺾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급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급락했으니까 지금 당장 받아라 이런 건 아니죠. 떨어지는 컬러는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금 바닥을 잡고 기관들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갈까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컨센서스 대비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센서스는 지네가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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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PR은 컨센서스를 잡았는데 그거보다 잘 나왔어. 그래서 APR은 잘 가. 근데 뭐 다른 데는 컨센서스 잡았는데 그거보다 못 나왔어. 근데 YOY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쳐서 어떤 거는 막 15% 20% 급락때리고 어떤 거는 10%막 급등하고 막 이러면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 그렇죠. 주가 올라서 그렇죠. APR은 안 올라갔어요? APR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훨씬 40% 이상 달라왔잖아. YOY로? 아니, 그러니까 원래 컨센 대비. 네, 예상보다도 컨센 대비해서. 엄청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나왔을 때 분명히 목표 주가 25만 원 이상 나올 거라고. 근데 분명히 더 세게 불어 나올 텐데 나는 거기는 안 따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순익 말씀하시는 거죠? 40%는? 아니 영업이요. 영업이 기준으로. 생각보다 잘 나왔어. 엄청 잘 나왔어. 네. 근데 레벨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조금은 5% 10% 날라온 거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APR이 시장의 컨센서스 눈높이를 더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네. 이 컨센서스보다도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반감이 더 컸던 게 아닌가 싶은 그렇지. 달바도 그렇고 실리콘투도 그렇고 네. 아주 크지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적으로 이전에 한번 젊은 억만장자들이 나올 때가 모바일 게임하고 게임 됐을 때 젊은 억만장자들이 한번 나왔고 그러고 이제 코인 그때 이제 젊은 맞아. 억만장자들이 나왔고 지금 이제는 화장품 이분도 이제 88년생 그러니까 30대 대표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두 개 기업, APR이랑 비슷한 기업이 두 개 상장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이 한 명이 대표가 920, 한 명이 대표가 962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 젊은 억만장자들이 이런 코스메틱스에서 한번 또 나오고 있다는 거. 예. 그거 공부했잖아. 그거 근데 알아서 실제로 말하는 지금 젊은 사람들 창업을 화장품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한다. 네. 제가 어릴 때는 진짜 게임 쪽, 엔터 쪽, 이쪽, 게임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화장품 쪽이 약간 선망의 대상. 좀 아까 APR 대표님이 거의 네.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지금 화장품 쪽 비즈니스를 진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화장품 저 사장님이에요. 대표예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 영광입니다. 네. 회장님이에요. 네. 머리 빠지시면 언제든지 사주세요. 뭐야. 고맙습니다. 예, 예. 마지막 이슈 가볼까요? 뭐 있을까요? 화장품 있었고 원전 있었고 요게 마지막 이슈. 여기 마지막 그래요? 이슈였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루지 않았던 것 중에 오늘 한화오션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한화오션이 오늘 9% 정도 급락을 했고 한화오션의 하락에 대해서 두 분이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하실까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심플합니다. 음, 뭐 특별히 나쁜 뉴스가 나온 게 없잖아요. 예. 리포트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서 그 바람에 한화 지주까지 같이 그냥 끌어낸 거고요. 솔루션도 떠나죠. 예, 이 목표 주가 그러니까 수급은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인화 기관이 계속 샀다고. 꽤 됐을걸요. 일주일 정도 넘게 산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9,000원, 아니 9만 원, 8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샀거든요. 근데 10만 원 갔는데 목표 주가가 이미 10만 원 정도였어요. 다 온 거야. 네, 다 온 거예요. 12만 원 목표 주가라고 이구동성하고 12만 원, 13만 원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더 사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섹터가 올라갈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됐던 아까 2차 전지 하니까 솔깃하잖아요. 하이닉스는 또 솔깃하잖아요. 그 엔터테인 솔깃하잖아요. 예. 갈 거 있는데 이미 목표 주가 확 온 거를 사겠어요? 팔겠어요? 뭐 하겠어요? 팔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자님도 한마디? 뭐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조선사들의 이제 신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실적 수주 기반으로 나왔었고 LNG가 한번 모멘텀이 됐었고 MR가 모멘텀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마스가가 모멘텀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건데 모멘텀 공백기에 마침 이제 수익도 많이 올랐고 시장도 약간 불안불안한 상태니까 뭐 누군가 한번 판다 그러면 우르르 이제 팔 수 있는 환경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 궁금한 거 있어요, 민트? 저는 오늘 본부장님께 SK 하이닉스 요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얘기 들으면서 자료까지 같이 살짝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살짝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삼성을. 예, 삼전은 1% 떨어져서 71,000원에 마감했고 하이닉스는 4% 넘게 올라서 267,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신다면? 네네, 이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리포트 컸던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페이지 3페이지. 이건 나중에 캡처해서 제가 눈에 보인 리포트가 있는데 이거 한화에서 나온 리포트가 에코프로비엠 요것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삼성 E&A도 있고 시젠 급락한 것도 있으니까 시간이 바쁘니까 잘 못하고 하나만 한화에서 나온 이거 이제 다시 SK 하이닉스 라는 산업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산업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 목표 주가는 그대로입니다. 84,000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알려진 리스크에 무뎌지는 맞죠? 국면, TP30년. 면역이 좀 생긴다. 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경쟁 심화 우려는 하이닉스 입장입니다. 다소 과도하다. 시장은 내년에도 충분히 성장한다. 그래, 근데 시장보다 하이닉스가 빠꾸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가격을 HBM입니다. HBM 가격을 보니까 가정을 한 15에서 20% 하락을 가정했어요. 내년도에 가격을. 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이 나가서 매출이 올해 210억 불에서 내년에 네. 230조에서 40조 는다. 영업이익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되는 거하고 하이닉스를 먼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 리포트가 생각보다 좀 내용이 잘 적혀 있습니다. 길지 않은데 한번 보시면은 저도 다 동의하진 않아요. 다 동의하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곁다리로 이런 것도 자기가 커버한다고 얘기했네. 이 정도입니다. 하나비전과 VM. 오늘 한미반도체가 그럼 같이 오른 거는 뭐예요? 따로 그거는 이슈가 아까 있어요? 말한 것처럼 하이닉스는 직접적으로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가 영향이 두 개 다 있는 거죠. 네. 근데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빠졌다고 생각했는지 그게 좀 올랐네요. 특별한 뉴스 없었어요. 네, 그 리포트도 없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TP 36만 원.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4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혹시 요거는 전달 받으셨을까요? 오늘의 한마디? 아니요, 딱히 뭐 네. 그냥 오라니까 온 거야. 오라고 하고 설명을 해줘야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이 나쁜 사람들. 이게 오늘의 한마디라고. 김장현 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장을 그날 이렇게 평가하는 걸 문학적으로. 저희가 문학적으로? 종합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능과 경제와 가끔은 정치도 해요. 정치와 네. 이런 거를 다 섞어서 마지막에 예술.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림으로 갖고 오셔도 되고 원하시는 시로 걸로. 갖고 오셔도 이게 되고. 원래 이렇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술가가 되는 거지. 네. 오늘의 100마디도 하실 수 있고. 오늘의 100만. 문학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예. 저희 프로그램 괜찮죠? 종합 프로그램. 아, 네네. 네, 네. 춤으로 표현하셔도 예, 되니까, 예. 춤으로 표현하셔도 네. 돼요. 노래 한 소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다 지금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거 하나 있고 그 재미있는 거 하나 있는데 재밌는 걸로 가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재밌는 새로 거. 왔으니까. 빵 이거- 터지는 거 여러분 배꼽 아니 조심하시고. 그 정도는 없어. 지금 엄청 재밌는 겁니다, 이거. 아이 재미없는데. 예. 페이지 59페이지. 59페이지. 도랑에 빠진 사람은 구할 수 있어요. 와. 도랑이 뭔지 알아요? 도랑 알죠? 빠져봤어요? 아, 그럼 저희 집 옆에 도랑이 있었는데. 빠져- 빠장이라 그러죠, 또랑. 그러니까 빠져봤냐고. 아니요? 아니요? 안 이게 빠졌어요. 그 경험 나는 빠져봤거든. 그래서 알지. 서울 토박이신데 무슨 도랑을 빠져요? 내가 잠깐 저기 밑에 살 때 잠깐 6개월 살 때 길 네. 가다 빠졌어 도랑에. 그게 기억나. 네. 도랑에 빠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진 사람은 구하기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구할 필요가 없죠. 아, 그렇지. 이미 죽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어렵지. 구하기 어려워요. 예. 회사도 적당히 망가져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적당히 망가져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또 정치 평론으로 가시네. 아니요,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야. 주말에 저기 또 전당대회 하나 있었거든요. 예. 어떤 정당이 전당대회 했었어요. 그거 가지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구해졌죠. 네. 구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3천이 됩니까? 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할 수 있는데 도랑 정도에서 빠져갖고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재밌는 거였죠? 의미 있는 거지. 의미 있는 거. 의미 있는 재밌는 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재밌는 거 없어. 내 말이 재밌지. 알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줄까? 예. 재밌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요걸로 마무리합니다. 3,500 바로 갈 수 있는 거.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예. 둘 다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디 갔지? 요게 재밌네. 네. 찾는 거. 아이씨. 8페이지. 네. 8페이지? 어디 갔지? 요런 게 재밌네. 요런 게. 여기다. 요런 게. 6페이지. 예, 6페이지. 예. 삼성전자의 최근의 상황을 위해서 삼성전자 럭키비키라고. 럭키비키. 장원영. 오늘 한마디 여기 있네. 네. 오늘 두 마디 하네. 오. 오늘 럭키비키. 네. 삼성전자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땡큐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삼성전자가 네. 관세로 인해서 네. TSMC 조지고 네.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급망이 강제 재편되면서 갈 데 없는 고객들이 TSMC에 매달리지 못하고 삼성전자한테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럭키비키한 면을 최근에 발휘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 더 하면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의미 있게 올라가는 데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요거 새로운 총매는 아까 이제 외부적으로 TSMC 규제하고 하니까 우리한테 온 거 아니에요. 네. 파운드리. 그것만큼 부족한데 환율이 1350 정도만 확실히 되면은 삼성전자가 한 번 더 팔자로 갈 수도 있지. 1360? 50이야. 60선 떨어지면 사람들이 새로운 롱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스티브 미란이라고 연준 이사로 발탁된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분이 원래 뭘 주장했냐면은 관세 말고 관세는 20% 그거 말고 달러를 약달러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달러 약달러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겠지. 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좀 더 강해질 여지가 있어요. 이게 바탕이 되면은 생각보다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오케이. 인사이트 끝. 삼성이 요즘에 수주 막 받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심상치 않은 것 같고 예, 미국에서 좀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실 CPI 전망 부탁드립니다 해서 요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CPI 전망 아까 그 아침에 하셨던 거 짧게만 할까요? 그러면? 네, 30초. 12페이지. 11. 시장의 내일 저녁이죠. 12일 밤이니까. 네. 12일 날 나오는 코어 CPI는 YOY 3.0이 컨센서스입니다. 전월 대비 0.3. 이게 6월 달 대비했을 때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데들이 높게 잡고 있어. 3.1. 특히 상품 원가가 많이 올라서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경계감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내일까지는 미국이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가 이게 낮게 나오면은 더 호재. 올라갈 수 있고 아.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공자님도 CPI 전망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CPI 전망이요. 저는 지금 전망보다는 데이터를 그냥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을 하기는 어렵고 예전에도 사실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관세에 대한 우려를 기업들이 다 떠안아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기업들이 얼마나 떠안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CPI가 이번에도 뭐 예상치보다 조금 안 나오거나 예상치 수준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3분기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크게 가져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트레이딩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둘을 보면서 좀 판단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아까 공자님께서 게임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네. 하시니 게임사가 잘 하니까 수익이 많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신규 대작 뱀피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요게 넷마블에서 새로 나온 게임인데요. 올해 매출 1위를 찍은 게임을 2개나 출시한 넷마블에서
만들었습니다. 믿고 할 수 있는 뱀파이어 MMORPG 뱀피르입니다.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이고요. MMORPG 명가 넷마블 게임 믿고 할 수 있고요. 뱀파이어 컨셉 굉장히 신선하고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을 하면 149,000원. 이야. 예, 네. 요 정도의 패키지를 또 지급을 하고요. 현재 사전 등록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등록만 해도 149,000원 상당의 파격적인 보상 확정 지급한다고 합니다. 야, 원래 현질 뭐 이렇게 하면은 3만 원, 2만 원 하면은 지금 저 몬스터 때려잡는 거 네. 원래 그냥 저 생으로 하면은 저 한 대만 좀 죽어요. 아, 진짜? 근데 149,000원 저거 하면은 다 잡지 저거. 와. 네, 다 잡아요. 저거 오 봐봐. 오 뭐 막 쏘잖아. 뱀파이어라고 저게 지금. 오. 피 빨아먹네. 피 막 터지잖아. 와. 와. 미쳤다. 네. 그래서 뱀피를 네. 사냥만 했는데 배당금처럼 쌓이는 다이아. 뱀피르에서는 사냥만 해도 다이아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뱀피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요. 요거 타고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방송을 해주신 범송공자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네네. 자, 그리고 김장일 본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저희는 내일 내일 또 비 소식 있대요. 비 비 소식, 조심하시고 맞아요. 내일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